4.2의 6절 고유한 주기입니다.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을 갖는 모든 구조물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되고요. 1초 동안 진동한 박동수를 고유 진동수, 영어로는 Natural Frequency, 그래서 F자를 따가지고 F라고 씁니다. 단위는 1초 동안 횟수를 나타내고요. 이것을 헤르츠라고 합니다. 헐츠. 비록 그 진동이 작아서 평상시에 사람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람이 심장 박동수를 갖고 있듯이 구조물도 고유한 구조물의 형상, 성격에 맞는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심장에 청진기를 갖다 대면 심장 박동을 크게 들을 수 있듯이 구조물에 센서, IoT를 설치하게 되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뚜렷하게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희노애락, 오욕칠정이죠. 희노애락 네 가지, 그러니까 희노애락, 애오욕 해가지고 7가지 정이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가 각각 다르게 띱니다.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며 주변 상황에 따라서 희노애락에 해당되는 심장 박동수가 발현되고요. 희노애락 각각에 해당되는 얼굴 표정도 다릅니다. 구조물도 이와 같아서 사람의 심장 박동수와 같은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가 존재하고요. 구조물 같은 경우 각각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되는 사람의 얼굴 표정과 같은 구조물의 변형, 형상이 있으며 이것들을 모두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는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되는 모두 형상이 있다. 모두 쉐입이 있다 라고 합니다. 고유 진동수를 작은 것부터 오름차순으로 차근차근히 나열했을 때 가장 작은 고유 진동수가 평상시의 거동을 나타내는 고유 진동수로 기본 펀더멘탈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건축물과 같이 질량이 강성에 비해서 엄청 큰 경우, 상당히 무거운 경우 구조물의 기본 고유 진동수가 1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기계 구조물들은 기본적으로 한 10Hz 이상이 되는데요. 기본 고유 진동수가 건물 같은 경우는 1Hz 미만입니다. 따라서 1보다 큰 수로 사람이 1, 2, 3, 4, 5, 6, 7, 8, 9, 10 손가락 자연수에 가까우려면 각 자연수는 1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고유 진동수의 역수를 취해서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냅니다. 건물인 경우는 따라서 고유 진동수보다는 고유 주기로 나타냅니다. 주로. 고유 주기는 진동이 한 사이클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고 단위는 세크입니다. 고유 진동수의 역수죠. 사람이 위기와 불안을 느낄 때 심장 박동수가 크게 뛰듯이 구조물도 외부 하중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외부 하중에 따라서 구조물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구조물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면 우리가 슬퍼지듯이 기쁜 영화를 보면은 즐거워지듯이 심장 박동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구조물의 특정한 고유 주기의 진폭이 크게 증가해서 즉 외부 하중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공진, 함께 진동한다는 뜻이죠.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동적 특성, 고유 주기와 외력의 동적 특성, 가진 주기가 서로 같아질 경우 공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진이 발생하면은 진동이 무한대로 증폭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 형체를 가진 것들은 이게 늙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늙어서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감쇠 혹은 쇠약해지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이 감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진이라는 것은 최대 한 2, 3 정도, 두세 배 정도 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동적 증폭 계수라고도 부르고요.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혹은 Amplification Factor라고 합니다.
가속도가 이렇게 증폭될 수가 있고요. 속도와 변이가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에서도 건축물의 고유 주기와 지진의 가진 주기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 구조 해석에는 구조물의 고유 주기와 고유 주기별 모드 형상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고유 주기는 구조물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고요. 건축물의 형상, 부재 강성, 고정 하중 등 여러 요소가 구조물의 고유 주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고유 주기를 좀 전에 CS를 구하는데 분모에 R하고 T가 들어갔죠. 이 고유 주기를 설계자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컴퓨터에 청진기를 갖다 냈을 때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심전도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 가로축은 시간축이고요. 세로축은 증폭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별로 우리가 구조물들은 보통 1초 미만의 고유 주기를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고요. 그것의 역수를 취해 가지고 고유 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비넷 우리가 뭐 원격 제어반, 리모트 컨트롤, 패널 같은 우리가 설비라고 부르는 것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유 주기로 나타내면 0.00, 0.05초. 그래서 이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역수를 나타내면은 20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기라든가 기계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주로 헤르츠로 나타내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큰 건물의 내진 설계는 고유 주기로 나타냅니다. 1보다 큰 숫자로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자유도계의 진동대 실험했을 때 가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같이 공진 현상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변이가 몇 배가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입 테스트란 것은 쓸다란 뜻입니다. 작은 진동수에서 느릿한 진동수에서 빠른 진동수로 가는데 여기에 맞는 것들이 튀는 거죠. 예, 그래서 수입 테스트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이니까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점 빠르게 흔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진동수 부분에 요게 흔들렸죠. 흔들리고요. 진동수를 더 빠르게 하게 되면요. 이놈이 흔들리고요. 아주 빠르게 하게 되면은 요게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굉장히 고진동수, 우리가 저진동수, 우리가 큰 빌딩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저진동수이지만은 진동수의 역수는 고주기, 장주기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단주기. 우리는 진동수와 주파수는 영어로 frequency라고 하고요. 기계와 전기에서는 주로 frequency, 전기에서는 frequency라고 쓰고요. 기계하고 건설 분야에서는 진동수, vibration의 같은 frequency지만 진동수라는 단어를 습니다. 프리퀀시라 주파수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28Hz. 그래서 프리퀀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 떨리는 것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Hz는 1초에 34번 왔다 갔다, 34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주기가 커지게 되면요, 진폭이 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계측으로 센서로 34Hz로 흔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